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향후 5년간 전국 공항의 개발 방향과 투자 계획을 담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다음 달 확정됩니다. 여수공항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활주로 연장 등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항 53년이 된 여수공항. 연간 6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남해안 남중권의 항공 관문입니다. 하지만 활주로 길이가 2.1km로 국내 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짧아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국제선도 운항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지자체와 경제단체들은 여수공항 활성화의 핵심 조건으로 활주로 연장을 꼽고 있습니다. 중형급 항공기 운항과 국제선 유치를 위해서는 활주로를 적어도 2.8km까지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수공항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사를 하면 사유지에 토지보상 문제 그런 것이 없어서 다른 데보다는 활주로 연장이 수월할 것으로 전에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넘어야 할 관문은 다음 달 확정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항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700m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100억 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수공항의 국제선 운항과 활주로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국토부에 종합개발 안 들어가면 아예 사업은 아예 백지화죠.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공항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수시 정치권에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지역 경제단체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여수공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라며 간이역 신설과 무공화호 정차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지원하는 여순사건 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여순사건 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지원단이 신설된 이후 5차례나 단장이 교체된 것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상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원단이 역사 왜곡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순사건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내년 1월까지 남은 2개월가량이 2027년 3월 최초의 전남 의대 개교를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열린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 특별위원회의에서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관련 로드맵 달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교육부의 대학 통합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1월까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대 정원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는 통합대학 교명 선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수험생들을 안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택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고3 교실. 수험표를 받아드는 학생들 사이 또랑또랑한 눈빛에 한 소년이 눈에 띕니다. 곱슬머리에 짙은 눈썹이 멋진 선우 군은 어머니가 베트남 국적인 다문화 배경 학생. 살며 받은 주변의 도움이 감사하다며 그 빚을 봉사로 되갚기 위해 심리학 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이렇게 주요한 대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다 같이 사회적으로 내가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두 함께 잘 살아야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교문을 벗어나 수능 예비 소집을 떠나는 길. 수험생들의 긴장된 어깨를 두드려주는 건
후배들의 힘찬 함성과 북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많은 친한 형들이랑 선배님들도 봐왔지만 원래 하던 대로만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고 올해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 순천 등 7개 시험지구 46개 시험장에서 14,952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결제와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한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 평소와 비슷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던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이뤄가는 그 과정들이 어떤 인생에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길었던 학창시절 쌓아온 노력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경찰청이 내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수능 당일 인력 353명과 순찰차 87대, 오토바이 8대를 투입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시험장 착오나 사고 등으로 입실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수험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순찰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00만 번째 관람객은 프랑스에서 방문한 모녀로 순천시는 관람객 400만 명 돌파와 함께 문화행사 운영과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 매출 수익 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번 달 말부터 겨울 콘텐츠 산타 가든을 선보입니다. 호수정원과 나구손길, 두다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조명과 오브제를 설치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대규모 재난 상황을 가정한 국가 단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과 바다 그리고 산단이 공존해 복합 재난에 취약한 여수에서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첨단 장비와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여수의 한 대형 호텔에서 휘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금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호텔 일부와 거북선 대교가 무너지고 선박 화재와 산불로 확산해 약 6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대규모 복합 재난을 가정한 훈련이 여수에서 마련됐습니다. 소방청이 주최하는 이번 훈련은 민관군 등 65개 기관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호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결집하고 항만과 화학시설에 투입되는 초대형 소방차는 선박 화재를 진압합니다. 한쪽에선 구조대가 부상자를 옮기고 의료 지원팀도 응급치료를 이어갑니다.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와 지휘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 훈련은 실제처럼 펼쳐졌습니다. 지진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긴급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 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훈련입니다. 재난 대응 과정은 시군 구 단위에서 광역 중앙정부까지 단계별로 이어졌습니다. 전력과 통신이 끊긴 상황을 대비해 임시 발전차와 이동 통신 장비도 투입되는 등 여러 기관의 공조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복잡 다양한 재난 양상으로 전개되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최악의 사항을 가정하여 훈련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산, 바다, 산단이 있어 위험 요소가 많은 여수가 훈련지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 진압은 물론 콘크리트 벽까지 뚫을 수 있는 무인 방수차와
대원들이 직접 갈 수 없는 위험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 드론, 소방 로봇 등 첨단 장비도 동원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화재와 폭발, 가스 누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훈련대회가 오늘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8개 팀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고온 등 극한 상황에서 원격 조종을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 로봇과 소방수에게 전달되는 반동을 크게 줄여주는 무진동 관창 등 첨단 소방 장비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변호사가 또 지급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논란 이후 유족들에게 1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유족 측에 늦어도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3명의 유족은 재심 무죄 확정에 따라 지난해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을 받게 됐지만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대리 수령한 뒤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익숙한 이름에 비해 접하기 어려운 동물이 바로 수달입니다. 그런데 요즘 도심 하천에서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만큼 도시 생태계가 건강해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기후 변화 등으로 기존 서식지를 잃고 일종의 피난을 온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남구 사직동 인근의 광주천. 어두컴컴한 산책로에 제법 몸집이 큰 수달 2마리가 서로 뒤엉켜 싸웁니다. 잠시 대치하는 듯 하다가 이내 격한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흥분 상태이거나 공격할 때 낸다는 고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인기척도 아랑곳 않습니다. 왜 싸워? 왜? 그간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목격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산책로까지 올라와 싸우는 모습이 이렇게 가까이 촬영된 건 이례적입니다. 역시나 지난달 풍영정천에서는 대낮에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수달이 산책하는 시민에게 포착됐습니다. 인사라도 나누자는 듯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빼꼼 내밀어 눈까지 마주치곤 사라집니다. 도심 하천에서 보니까 신기했고 잠수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가 찍은 거예요. 도심 속 수달 흔적을 돋보 있는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파악한 서식지만 광주천에 10여 곳. 이 정도라면 수달 3-4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영역 포시를 한 그런 흔적입니다. 산업화를 거치며 멸종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던 수달이 도심 한복판에 정착하게 된 데는 역설적이게도 하천 정비 덕분입니다. 친화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성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 수달들이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도심으로 피난왔을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기존 서식지를 잃고 임시로 도심 하천에 머물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도심에서의 그 서식지 파괴, 도심 확장에 있어서 좀 더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고 그걸 염두한 어떤 계획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한 수달. 이제 수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던 추위가 누그러지고 오늘 낮부터 기온이 조금 풀렸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지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사이가 예상됩니다.